군자국의 비밀. 안녕하세요. 제 강의를 여태까지 들으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혹 광고가 나오면 건너뛰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호와 이집트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호의 조부인 백제가 다스렸다는 서방은 어디일까요? 보통은 중국 대륙의 서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호가 이제 중국 대륙의 서쪽을 다스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인도일까요? 자, 인도하고 우리나라하고 역사적으로 관련성이 많이 있죠. 아니면 더 서쪽인 중동이나 이집트일까요? 자, 중동에 수메르 있었죠. 더 서쪽으로 가면 이집트가 있습니다. 소호가 서쪽으로 가기 약 1400년 전인 6000년 전은 복희와 연관이 되는데, 당시에는 이집트가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사막화 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자폭발 타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이 됐었죠. 스티브 테일러라는 분이 지은 책이고, 상고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필수로 읽어봐야 될 책입니다. 고고학적으로 홍익인간 시대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있는 책이죠. 물론 이 책에 우리 기록에 나오는 홍익인간을 다루진 않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우리 기록에 나오는 홍익인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책 71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하라시아는 북아프리카에서 중동을 거쳐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건조한 땅으로 이루어진 광대한 지대이다. 지금 북아프리카는 이제 이집트 쪽이고, 중동은 수메르 쪽이고, 그리고 중앙아시아까지 이제 사하라시아라고 한다고 이제 설명이죠. 이곳에는 북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중동의 아라비아와 이란 사막 같은 사막들이 많이 있다. 오늘날 사하라시아에서는 식물이 잘 자라지 않으며 비도 거의 내리지 않고 강이나 호수도 거의 없고 동물들도 거의 살지 않고 대부분의 지역에는 사람도 살지 않는다. 그러나 수천 년 전에는 이렇지 않았다. 기원전 4000년경까지 사하라시아는 산림에 가까운 초원이었으며 호와 강, 인간과 동물들도 가득 차 있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원전 4000년경, 즉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경부터 사막화 되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전 시기는 홍익인간이 실현되던 시기였어요. 12000년 전에서 6000년 전까지. 그때는 이제 살기 좋은 땅이었다 이거죠, 여기가. 그런데 6000년 전부터 전쟁 시대로 돌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사막화라고 이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날씨의 변화라고. 근데 환단고기에서는 6000년 전에 환웅시대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뻥이라는 얘기예요. 그 이전에 홍익인간 시대였고 6000년 전부터 전쟁시대로 돌입했는데 왜 환웅의 홍익인간이 6000년 전으로 돼 있냐 이거죠. 연도가 맞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역사를 연구할 때 역사 기록도 중요하지만 고고학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록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 그런데 그 고고학과 맞지 않는다면 그 기록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산동반도에서 이집트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인지 서양 학자들은 이집트인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문명 이야기 동양 문명, 이거 지난번에 살펴봤던 책이고요. 거기 283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초기 이집트인들의 출신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사람들만 모르는 거죠. 우리는 기록이 있는데. 소호가 서쪽으로 이집트까지 갔다는 것이 황당할 수도 있겠으나 회남자 시치군에 12,000리를 다스렸다고 하니 곤륜산 서쪽으로 이집트 스메루를 포함한 중동, 지중해 유럽, 인도 등이 모두 소호의 관할 지역으로 생각됩니다. 회남자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방의 끝은 곤륜으로부터 유사와 치무에서 끝난다.
서쪽으로 3위국, 돌로 된 성과 금으로 된 방, 기를 마시고 사는 사람들, 국민들, 그리고 불사의 들판에 이르고 소호와 욕수가 다스린 곳으로 1만 2천리이다 라고 나오죠. 여기서 서방의 끝이라는 것은 중국 대륙 기준으로 서방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군자국이죠. 군자국의 서방의 끝은 곤륜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소의 그 관할 지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 보면 돌로 된 성과 이러는데 뭐 유적에도 돌로 된 성이 있고요. 또 피라미드 같은 것도 다 돌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거 연관이 돼요. 또 금으로 된 방, 또 기를 마시고 사는 사람들, 불사의 들판. 그 이집트 사람들이 또 미라 만들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관계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1만 2천리에 아까 자아폭발에서 말한 사하라시아가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소가 1만 2천리를 다스렸으니 소의 조부인 백제가 다스렸다는 서쪽은 유럽, 중동, 이집트, 인도까지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아폭발 타락 73쪽에 이렇게 써있어요. 여기서부터죠. 사하라시아 사람들이 평화롭고 모성선어의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이주한 증거는 중동, 아시아 및 동유럽 전 지역에 나타난다. 여기서 모성선어의 신석기 사람들이라고 써있죠. 이게 홍익기간 시대예요.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이게 모계사회라고 하는데 모계사회가 돼야지 남녀가 성평등이 일어나요. 원래 남자가 여자보다 세잖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 모계 공동체를 이루어야지만 남자의 힘과 여자의 힘이 같아져요. 이게 그러니까 모계 사회라는 거는 성평등 사회이지 여성 상위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이주 자체가 아니라 이주가 진행된 방식과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이주민들의 행동과 그들에게 나타난 분명한 특징이다. 이주민들 중에 하나가 인도 유럽인들이다. 인도 유럽 어족이라고 해서 많이 이야기되죠. 현대 유럽인, 아메리카인, 오스트레일리아인의 대부분들은 이들의 후손이다. 지금 아메리카인이라고 했는데 상고시대부터 우리 조상들이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현재 아메리카인들은 인도 유럽인들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원래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우리 조상이고 좀 다르죠. 인도 유럽인들의 고향은 사하라시아의 일부인 남부 러시아 흑해 부근의 광활한 초원지대였던 것 같다. 이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자 인도 유럽인들은 서쪽으로는 유럽을 통하여 이동했고 남쪽으로는 중동과 아라비아로 향했다. 나중에 이들은 동쪽으로 나가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을 거쳐 마침내 인도로 이주했다. 기원전 1800년경 인도 유럽인들은 또는 아리아인으로 불립니다. 서구 문화의 건설자이며 진정한 유럽인으로서 이상적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대체로 유럽과 중동에 걸쳐서 발생한 최초의 이주의 최초 단계에 인도 유럽인들은 오로지 파괴만 했을 뿐이다. 그들은 신석기인들처럼 자연을 숭배하지도 않았다. 그 대신 그들은 전쟁과 폭력을 숭배했다. 여기 나오죠. 신석기인들이라는 거는 그 대왕조 시대, 신시 시대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자연이 하나님의 일부니까 자연을 숭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전쟁 시대에 들어서면서 6,000년 전부터 이들은 전쟁과 폭력을 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홍익인간 시대가 끝난 거죠. 근데 환단고기에는 이때부터 홍익인간 시대라고 얘기하니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고고학하고. 그들의 미술품 가운데 자연의 이미지를 포함한 것은 없고 전쟁, 폭력, 무기 등의 모습을 담은 것이 매우 많다. 그들은 분명히 남성 전쟁신을 숭배했다. 라고 나옵니다. 소호씨 이야기 지난번에도 살펴봤죠. 여기 40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기민이는 소호의 아들인 구망 중이 오시리스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오시리스 신도 구망과 비슷하다. 둘 다 사람 얼굴에 새의 몸을 하고 있는 인면조이며 이들 모두 소생을 담당하는 나무의 신이자 식물의 신으로 사람의 생명을 주재하는 신이라는 점도 같다. 학자들은 오시리스가 이집트의 토착신이 아닌 서아시아 수메르 신으로 서쪽으로는 이집트에 동쪽으로는 중국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한다. 자, 오시리스를 위키백과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후 세계의 신이라고 나오죠. 옛날 것이고요. 요거를 현대적으로 그려놓은 것인데 피부 색깔이 초록색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다룰 건데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구족 있잖아요. 구족이 5색 쪽에서 분화됐죠. 5색 쪽 중에 남색 쪽이 있어요. 남색 쪽의 피를 받아서 녹색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설명이 있고요. 어쨌든 이 사람이었어요. 이 이집트 신화를 보면. 그러다가 이제 신으로 이제 승격이 되죠. 그래서 뭐 부활과 재생을 의미하기도 한다. 뭐라고 나오죠. 그리고 죽음과 탄생을 설명하면 식물신, 농경신을 나타낸다라고 하죠. 그래서 소시 이야기에 나무의 신이라고 나온 거예요. 농경신이라는 뜻으로 식물신이라고도 하고요.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생명을 주재하는 신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살해당했다고 하죠. 세티에 살해를 당했는데 오시리스 시체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나일강에 뿌려졌지만 이시스에 의해 수습되어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나오죠. 하지만 이미 죽은 상태라 지상으로 나올 수 없고 명계의 왕으로서 군림해 죽은 자들을 재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염라대왕 뭐 비슷한 거죠. 반면에 오시리스는 개벽 전 인물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개벽은 12,000년 전 일어났거든요. 뮤대륙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임스 처치워드라는 분이 지었고요. 참고로 뮤대륙은 개벽 전 12,000년 전 개벽 전에 있던 문명이에요. 그 책 114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대의 여러 기록들에 의하면 사이스의 최초의 남이집트를 건설한 토트는 오시리스 신앙을 전파했으며 그것은 16,000년 전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두 종류의 옛 기록에 오시리스가 18,000년에서 20,000년 전 사이에 아틀란티스에 살았으며 위대한 신앙의 스승이었다는 내용의 글이 실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까 소시 이야기에 나와 있는 것은 현대 학자들의 추측이고요. 비슷하다 해서 추측이고 이 뮤대륙의 비밀에 나와 있는 것은 고대 기록이 있어요. 개백전 문명의 기록이 있대요. 이 책에 의하면 거기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신빙성이 더 있겠죠. 근데 학계에서는 이걸 인정을 안 해요. 뮤대륙 자체를 이제 일반적인 사학계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죠. 그냥 제야 학자라고 할까요? 그런 데서만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군자국은 전 세계 만방을 구한으로 나누어 다스렸으니 아프리카까지 통치자를 파견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고대 이집트 왕족들이 아시아인으로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천년왕국 수시안에서 온 환웅 343에서 345쪽에 걸쳐서 이렇게 써있어요. 이집트의 창조신 중 하나인 프타상을 살펴보자. 언뜻 보아도 이 신상의 얼굴이 아시아인의 얼굴을 닮았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자료를 살펴보자. 고왕국 시대의 쿠프 왕은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건설했다. 가늘게 찢어진 눈, 납작한 코, 튀어나온 광대뼈, 얇은 입술, 네모난 얼굴, 그 어느 것도 셈족의 특징이 아니다. 그는 분명히 아시아인의 얼굴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쿠프 사진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서양인 얼굴은 아니죠. 이집트의 두상에 대해서는 여기 주소가 이렇게 돼요. common wikipedia.org wiki category 그리고 ancient Egyptian priest 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로 들어가시면 여러 사진들이 나와요. 이렇게 이거를 보시면 두상이 상당히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종족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우리 기록에도 구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도 이제 비슷하게 섞였다고 보시면 돼요. 다양한 두상들이 있습니다.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흥미로운 것은 특히 이것은 그냥 돌이 색깔이 이래서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당시에 적색 쪽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적색을 가진 돌로 만들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이제 이건 적색이죠. 그리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이집트 지배층은 아시아인이었고 국민들은 아프리카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이집트인들의 피부는 날 때부터 하였지만 이것은 이집트인들이 아프리카보다는 아시아 쪽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표시라고 합니다. 이집트의 태양에 그을려 금세 까매졌다. 한국 사람들도 동남아 같은 데 가면 까맣게 되죠. 갈색으로 바뀌죠. 이집트 백성과 통치자는 종족이 달랐던 듯 하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국가는 지극히 많다. 통치자들은 아시아에, 백성들은 아프리카에 기원을 두고 있었다. 이집트들의 머리는 검정색이었고 곱슬머리도 덜어 있었지만 흑인들 특유의 완전 곱슬머리는 아니었다. 라고 문명 이야기 동양 문명에 나옵니다. 313쪽에. 이러한 것들이 소호가 서쪽으로 갔는데 그게 이집트까지 갔다.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1만 2천년을 다스렸다. 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집트에서는 이제 지배층과 그 국민들이 다르다. 종족이 다르다. 그리고 지배층은 아시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소호와 이집트의 관계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광고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